안녕하세요. 광주 북구 평생학습관입니다. SNS 플랫폼 창업과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을 시작으로 총 10편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SNS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과 그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가 표현할 이 SNS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모바일 및 PC를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플랫폼을 뜻하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창업 혹은 부업이 가능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디지털 전환, 곧 영어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기존의 전통적인 구조에서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구조로 혁신을 일으킨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프라인 구조에서 온라인 구조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예로 들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자 학생들은 등교가 아닌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고 직장인들 역시 재택근무로 빠른 전환이 이루어졌었죠. 이 외에도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문화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에 따른 빛과 어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디지털 전환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 중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제안하였고 또한 전 세계적인 도입이 된 시스템, 바로 사이렌 오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이브 스루는 사용을 해보셨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거나 직접 사용을 해보셨을 건데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했던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도 매우 획기적이었는데 여기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이렌 오더 기능은 더욱 남다릅니다. 기존의 스타벅스에서는 음료를 주문하기 위해서 직접 매장을 방문해야 됐었고 카운터에서 음료 이름을 말하고 결제까지 해야 하는 기본적인 번거로움이 존재했었지만 이 스타벅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사이렌 오더 프로그램은 매장을 방문하기 전에 사전 주문 및 결제가 가능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미리 주문 및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약된 시간에 매장을 방문하면 손님은 바로 그 음료를 수령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었었죠. 한마디로 시간적인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주문은 현장에서만 해야 한다는 기존의 관점이 비대면 디지털로 전환됐던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로는 은행 업무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활성되기 전에 은행 업무하면 필히 은행 지점에 방문해야만 했었는데요. 통상 오후 4시면 은행 업무가 마감되기 때문에 게다가 평일에만 은행은 업무를 진행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해당 시간에 방문이 어려워서 은행 업무를 보는 것 자체가 꽤나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대다수의 은행 업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도 적극적인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전자책 이북입니다. 앞으로 SNS 창업과외 이 프로그램 내에서도 제가 다룰 예정인데요. 이 전자책에 대한 주제입니다. 요즘은 서점을 방문하거나 종이책을 구입하는 그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전자책의 확산 때문인데요. 스마트폰 및 아이패드와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편리하게 책을 다운받아 보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광고나 여러 가지 이슈에서 들어보셨을 어플리케이션이 있으셨을 텐데요. 월간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다양한 책, 한 권이 아닌 다양한 책을 내 기기 안에서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해진 월 정액 요금을 내면 하나의 책이 아닌 여러 가지 베스트셀러들도 내 스마트폰으로, 아이패드로 간단하게 볼 수 있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이 트렌드가 디지털 전환의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이런 전자책 외에도 듣는 책, 오디오북의 시장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일들이 이제 하나둘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되고 있고 비대면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작년 코로나19 이후로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메타버스 등의 트렌드의 등장으로 이러한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고용시장,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바뀌어갈까요? 저 역시 대학생 때부터 취업이 아닌 창업의 길을 걸어오면서 현재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긱경제, 긱이코노미입니다. 경제 용어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매스컴을 통해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긱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일자리의 변화입니다. 간단히 긱경제의 유래를 말씀드리면, 긱이란 단어는 과거 미국의 재즈 공연장에서 많은 그 공연자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짧은 시간의 공연을 위해서 하룻밤 계약으로 불리던 그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 하룻밤 고용한 그 연주자들 가르쳐 긱이라고 불렀다는 것에서 긱경제가 유래가 되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임시직을 뜻하는 그런 근로자를 뜻하는 단어가 되겠죠. 이러한 단어 긱경제가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가 현재 대한민국 안팎으로 고용시장의 변화가 이 긱경제 트렌드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매장 방문이 어려워 배달 음식이 많이 주문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배달 대행을 해주시는 기사님들 많이 보셨죠? 이분들이 바로 이 긱경제의 대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플랫폼이 발전하게 돼서 프리랜서 전문가들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의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 사무실을 이사하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다 보니까 벽지를 새로 해야 되는데 도배를 하려다 보니까 전문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너무 견적이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의뢰를 맡기기가 엄두가 안 났는데, 유명한 재능 마켓 플랫폼 숨고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숨고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프리랜서를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인근에 도배 전문가 분이 계셨습니다. 한 10대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견적을 의뢰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시공 후기들도 다른 분들이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한 분을 최종적으로 의뢰를 맡기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 사무실에 오셨는데 매우 친절하시고 또 꼼꼼하게 도배를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매우 저렴하게 시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에어컨 필터 청소를 맡겨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플랫폼을 활용했었고 평가가 좋고 견적도 저렴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러한 하나하나가 이 긱경제를 뜻하는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 자체가 옛말이 되었죠. 이제는 2잡, 3잡, N잡이 당연시되고 있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N잡을 위한 창업이 두려운 분들이 많죠. 아직까지도 창업이라고 한다면 망하면 어떡하지? 사무실을 새로 개소해야 하나?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걱정들 때문에 창업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라도 앞서 설명드린 디지털 전환과 SNS 플랫폼이 성장되는 이 상황에서 창업은 그렇게 어렵지도 두렵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SNS 플랫폼 강의들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창업들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자 등록을 낼 필요도 없고 사무실을 개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고 있으시더라도 겸업으로 할 수 있고 나이와 성별도 무관한 부담 없는 소소한 창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예비 창업자분들을 만나보고 부업이나 창업 컨설팅을 해오면서 느꼈던 게 월급 외 수익이 필요한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고정되어 있는 근로소득만으론 내가 꿈꾸는 일들, 내가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월급의 수익이 필요한 직장인분들이 회사 차원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너는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회사 내규에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아르바이트도 사업자 등록을 통한 창업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또는 창업이라고 하기에는 나만의 재능도 특기도 없어서 막연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특히나 사업 자금이 필요하거나 목돈이 필요한 건 아닌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창업들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본 교육은 SNS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지도 전문 능력이 필요하지도 않고 사업자 등록이 없이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면서도 부업 개념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창업 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만의 SNS 플랫폼을 가지는 것 자체가 매우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재능, 특기 혹은 내 직장이나 나의 어떤 장점을 SNS 플랫폼,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한 SNS 플랫폼을 통해 여러분 장기를 홍보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한 부업이나 창업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가 이 강의를 개소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개념은 OSMU, 곧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개념입니다. 이 단어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화면에 보이는 가운데 미키마우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 하나를 만들었다는 게 나는 그림을 그렸다. 이걸로 끝나지 않죠. 위에 보시면 미키마우스를 통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필에 새겨 넣는다든지 혹은 노트에 미키마우스를 그려서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필통, 책가방, 학용품 여러 가지로 이 캐릭터 하나로 완구를 만들 수 있는 게 하나의 파이프라인 전략이 되겠죠. 근데 오른쪽을 봐볼까요? 이 미키마우스 하나만으로 게임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게 모바일 게임이건 PC 게임이건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게임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보드게임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 아래를 보면 똑같이 캐릭터 하나만으로 옷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펜시용품, 머리띠나 반지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속옷부터 아우터까지 바지, 반팔 모든 것들 의류를 캐릭터 하나만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또 아래는 말씀드린 문구도 있을 것이고 생활용품이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품들, 내가 실내에서 슬리퍼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숟가락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실제로 보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또 아래로 내려가면 이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컴퓨터 용품,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키보드도 있을 것이고 모니터도 있을 것이고 가전제품은 공기청정기가 있을 수 있고 많은 게 있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내포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 캐릭터 하나만으로도 이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진행될 강의 안에서 여러 가지 SNS 플랫폼을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업과 창업 방법을 소개해드림에 있어서 나는 그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재능, 특기, 관심사를 이 여러 SNS 플랫폼에 도입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와 재능 혹은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직업을 SNS 플랫폼에 도입해 보신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어지는 수업에서 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그 첫 번째는 가장 유명한 비대면 창업이 될 수가 있는 비대면 쇼핑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쇼핑몰이라는 것도 아마 코로나19로 여러분 주변에서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 지인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창업을 했다. 내 지인이 어떠한 걸 통해서 비대면 쇼핑몰을 한다고 하더라. 그런 부업과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 이런 분들도 아마 주변에 쉽게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혹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객응대라던가 CS라고 부르죠. 고객응대나 어떤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서 교환과 환불 이런 문제들도 있을 건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 이런 내용을 다음 시간부터 약 2개의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